안녕하세요, 아이혜림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많이 질문해주시는 것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노마드 스컬프 어플을 시작하고 궁금했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팀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크게 6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세팅과 메뉴, 기능 설명 등은 위쪽에 카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어플 튕김 문제 해결. 노마드 스컬프의 튕김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튕김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튕김은 용량이 너무 커졌을 때 발생하는데요. 노마드 스컬프를 켜서 왼쪽 상단을 보시면 용량이 표시돼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통계가 안 뜨신다면 우측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통계가 있어요. 이 통계를 켜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쪽이 불편하시면 오른쪽으로 옮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통계값은 용량이 커질수록 흰색에서 주황색, 빨간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살펴가면서 작업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통계값이 빨간색이 되면 용량이 너무 커서 어플이 꺼질 수도 있고요. 화면 전환도 약간 뭔가 살짝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360도 돌려줄 때도 살짝은 버벅임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는 게 매우 부드럽죠? 그리고 360도 돌리는 것도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여러 개체가 있을 때 혹은 복잡한 물체를 작업할 때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물체 같은 경우에는 데시메이션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데시메이션은 왼쪽에서 네 번째 MISC에 들어가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데시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디테일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폴리곤 개수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와이어를 켜고 볼까요? 이런 목 같은 경우에는 큰 면이라서 제가 이미 데시메이션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입자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얼굴같이 중요한 부분은 데시메이션을 적게 적용해 주었습니다. 데시메이션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50%로 데시메이트. 삼각형이 커졌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데시메이트. 이 데시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면서 용량을 낮춰줍니다. 뒤로. 보시면 얼굴이 이전에는 328K였다면 164K로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목표 삼각형을 50%로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하지만 이 데시메이션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다각형의 수를 삼각형으로 만들면서 줄여주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각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데시메이션을 더 하고 보여드릴게요. 데시메이트, 데시메이트. 조각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면이 고르지 않게 조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 이 단계에서 조각을 하시려면 복셀 리메쉬로 리메쉬에서 면을 균일하게 만들어 주신 후에 조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디테일을 유지해주지만 계속해서 데시메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입자가 매끄럽지 않게 변해요.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용량을 줄이는 만큼 디테일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이렇게 해주신 부분은 데시메이션을 해도 보시면 입자가 다르죠? 데시메이션이 되지 않고 마스크 지우기. 그대로 조형이 유지되니까요. 디테일을 살리고 싶은 부분은 마스킹을 해주신 후에 데시메이션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 파츠가 있을 때 얼굴처럼 세밀한 요소가 있어서 남겨둬야 하는 부분은 데시메이션을 적게 해주시고 이런 몸처럼 덩어리로 존재하는 부분은 데시메이션을 해서 용량을 줄여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경까지 있는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될 때는 배경이나 바닥같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데시메이션을 많이 해주고요. 이런 눈도 마스크로 막아서 조금
디테일을 살려주고 중요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데시메이션을 해서 용량을 낮춰주는 편입니다. 이 데시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목표 삼각형이 낮거나 여러 번 해주면 이렇게 페인팅 칠한 게 번지게 돼요. 와이어를 켜고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에 따라서 페인팅이 번지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로 가기, 데시메이트를 할 때 설정에서 페인팅 보존을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데시메이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픽셀이 엄청 크게 나눠졌는데도 불구하고 페인팅은 어느 정도 유지됐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데시메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데시메이트. 네, 지금 보시면 몸통은 엄청나게 찌그러졌는데도 페인팅 유지를 체크해줬기 때문에 이 경계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도 엄청 낮은 값으로 데시메이트 해줬기 때문에 이 경계 부분이 흐릿해집니다. 데시메이트를 하실 때 색칠해준 걸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설정에서 페인팅 보존을 꼭 체크해주세요. 다 만든 물체를 데시메이션 해주는 방법 외에 작업을 하면서 용량을 관리하는 방법은 낮은 단계부터 디테일을 더해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용량을 크게 작업을 하기보다 큰 형태를 작업할 때에는 폴리곤 용량이 작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세분화를 하나씩 해주며 디테일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필요할 때는 복셀 리메시를 해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저의 강의 대부분이 보통 처음에 나오는 구는 삭제하고 새로운 구를 추가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낮춰서 작업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구는 다중해상도를 아무리 낮추어도 이 정도 크기로밖에 픽셀 크기가 안 커져서 새로 구를 만들어서 포스트 서브디비전을 낮추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량이 작은 상태에서 검증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메쉬가 크기 때문에 빠르게 물체를 만져줄 수가 있어요. 간혹 어플이 아예 들어가지지 않아서 이거를 앱 제거하면 파일까지 다 삭제되는지 질문 주신 적이 있는데요. 어플에 가부화가 걸리거나 파일 용량이 어플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높아서 문제가 생긴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어플을 다 삭제하면 프로젝트가 다 날아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시도할 것은 아이패드를 다시 실행해서 들어가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삭제 후에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전에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소중한 파일들을 삭제되기 전에 따로 저장을 해서 보관해 주세요. 파일에 들어가셔서 나의 아이패드를 보시면 노마드 스컬프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저장해둔 프로젝트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따로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나 나의 아이패드에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폴더 자체가 삭제하면 다 날아가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미리 저장해두신 알파 값이나 맥캣 그리고 인바이로먼트 주변 환경들을 따로 저장해 두셨다가 다시 설치했을 때 생기는 이 폴더에 저장해 주세요. 똑같이 이 폴더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폴더가 새로 생성되었을 때 거기에 다시 넣어주시면 이전처럼 프로젝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가 이전 모델이어도 노마드 스컬프 어플을 문제없이 활용 가능한지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이패드 에어여도 이전 모델이어도 문제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은 복잡한 작업을 할 때 최종적으로 밖으로 이미지를 내보내거나 작업할 때 보여지는 이미지의 화질이 약간 아쉬울 수 있다는 점과 미세하지만 화면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주사율이 떨어져서 폴리곤 양이 많아지면 약간 끊기는 느낌이 드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마드 스컬프 애니메이션. 노마드 스컬프 애니메이션은 자체적으로 저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인터페이스에서 디버그 눌러주시고 아래로 내리셔서 GIF 턴테이블, GIF 익스포트 하시면 이 돌아가는 과정이 GIF로 추출돼서 내보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기능보다는 아이패드 자체 녹화 기능인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녹화 눌러주시고 나서 턴테이블을 돌리는 방식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노마드 스컬프 아이콘을 클릭하고 턴테이블 속도를 조절해서 턴테이블 체크해 주시면 너무 느리네요.
턴테이블 이렇게 360도 돌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플러스로 해줘서 그렇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로 해주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능 외에도 저는 인터페이스 축소를 누르고 이렇게 확대하거나 반지름 값을 줄일게요. 이쪽에 이 커서가 보시면 반지름 값이 커지면 너무 커서 물체를 가리게 돼서 저는 줄이고 작업하고 있어요. 노마드 스컬프 아이콘 그리고 인터페이스 축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확대해 주시거나 아니면 화면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움직이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능 외에 이 기즈모 툴을 이용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만든 봉고차인데요. 그룹으로 지금 묶여 있어요. 그룹을 한 번에 선택해 주시고 기즈모 툴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기즈모 이렇게 되면 피벗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피벗이 지금 여기 있네요. 우선은 피벗을 옮겨주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이 가운데 정렬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면 움직여줄 때 이 기즈모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즈모가 안 보이도록 아래로 내려주고 뒤쪽으로 조금 옮겨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벗, 편집, 해제 그리고 다시 인터페이스 축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기즈모 툴을 이동해 줍니다. 이 장면을 녹화해서 애니메이션으로도 쓸 수 있어요. 혹은 앞으로 나갈 때는 피벗을 또 조금 뒤로 아래로 내려서 인터페이스 축소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레이어를 이용해서 변화를 주고 그 과정을 녹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쉐이딩 탭에 들어가서 조명 포함 PBR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모드 칠하기 이후에 브러쉬 툴을 이용해 줄 건데요. 검정색으로 칠해줄게요. 그리고 반지름은 줄여주겠습니다. 다중해상도 한 단계 높여서 조금 매끈하게 만든 후에 그려볼게요. 눈, 입, 스마일이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레이어를 다시 높여주면 우리가 그려준 값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변화 과정을 녹화해 주는 거예요. 화면에서 줄여주고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를 축소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화면에서 줄여주고 레이어를 조절해 줍니다. 색깔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 차 색깔이 우러나는 걸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모드 칠하기.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신 부분을 여기 이렇게 남겨두고 툴바를 줄여주고 레이어 값의 조절을 통해서 녹화해 주는 거예요. 이 레이어를 이용하는 방법 혹은 인터페이스 축소 방법 모두 녹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다른 어플과 연동하기. 프로크리에이트 연동은 MISC에서 데시메이션 아래에 있는 UVR 랩을 해주신 후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우 느릴 수 있습니다. 버텍스 10만 개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써있잖아요. 공식 사이트 매뉴얼에도 10만 개 미만을 추천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10만 개, 100K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전에 만들었던 푸바오를 데려왔어요. 이 푸바오 같은 경우에는 심 버텍스 값이 4.29m이에요. 100K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몸이 4.19m이네요. 100K가 되려면 데시메이트를 해서 용량을 줄여줘야 되겠죠? 일단은 10분의 1로 줄여볼게요. 데시메이트
지금 데시메이트 하는 것도 꽤나 느려요. 네, 됐습니다. 와이어를 켜고 볼까요? 이전에 이런 상태에서 데시메이트를 해줘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삼각형 입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 몸은 419K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4분의 1 이상 더 줄여줘야 되겠네요. 4분의 1 이상이니까 20%로 데시메이트. 네, 이 정도 했을 때 지금 83.8K가 되었어요. 버텍스 값이 83,000개 이상이라는 건데요. 이 83,000개란 이 삼각형이 이 몸통 안에 83,000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와이어를 끄고 볼게요. 여기 몸통을 보시면 픽셀이 굉장히 나눠진 게 잘 보이시죠? 마치 나무를 깎은 듯한 느낌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심버텍스 값은 191K네요. 코도 용량을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데시메이트. 눈도 데시메이트. 귀도 데시메이트. 아직 105K입니다. 그래서 귀를 한 번 더 데시메이트 해줬어요. 아직 101K. 네, 99.3K가 되었어요. 이 정도는 되어야 프로크리에이트로 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프로크리에이트로 보내는 이유가 색칠을 해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퀄리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내보내다 보니까 저는 아쉬움이 많아서 사실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일단 몸통부터 UV 연랩 해보겠습니다. UV 연랩. 꽤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보시면은 이 3D가 2D 평면에 전개도처럼 펼쳐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스펙트를 꾹 눌러서 UV를 눌러주시면 어느 부분이 이렇게 펼쳐졌는지 보실 수 있어요. 일단은 없음으로 할게요. 그리고 귀 선택해 주시고 UV 연랩해 줄게요. 귀도 역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 한 것은 지금 코 선택해 주시고 UV 연랩, UV 연랩. 네, 눈까지 이렇게 UV 연랩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프로크리에이트로 내보내 볼게요. 파일 눌러주시고 익스포트 OBJ 선택해 주시고 OBJ 익스포트 프로크리에이트가 있어요. 눌러볼게요. 네, 푸바오가 불러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D 들어가셔서 조명 및 환경 편집. 조명도 추가할 수 있고 주변 환경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 기능은 노마드 스컬프 어플에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따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노마드 스컬프 어플에서는 일단 뒤로 가게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따로 데시메이션을 하지 않고 페인트로 색을 칠해주고 있어요. 페인트 툴의 프로프 값은 이렇게 둥근 촉으로 선택하고 색깔을 스포이드로 찍어주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 레이어를 추가해주고 레이어 조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값을 조정해줄 수 있고요. 손가락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퍼뜨려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뒤로 가기. 저는 이렇게 노마드 스컬프 자체에서 색칠해주는 거 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는 블렌더로 옮겨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블렌더로 옮길 때 용량에 큰 제약은 없으나 역시 크기가 작은 편이 좋습니다. 크기가 큰 경우에는 블렌더에서 열 때에도 혹은 렌더링 할 때에도 시간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아까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데시메이션 해서 용량을 줄여준 후에 옮겨주셔야 합니다. 몇 번 데시메이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페인팅 보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균일한 면 체크해주고 데시메이트. 네, 데시메이트 됐고요. 균일한 면을 체크해 주어서 비슷한 크기로 데시메이션이 되었어요. 이제 균일한 면을 체크 해제하고 해볼게요. 데시메이트. 삼각형이 균일하지 않게 나눠진 걸 보실 수 있어요. 블렌더로 옮기기 전에 조명을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조명의 위치와 각도를 조절해주고 씬에서 추가를 눌러서 평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점점점을 눌러서 디비전 X 값을 3으로 낮춰주고 검증,
마스크 선택자 툴로 윗부분 반을 선택해준 후에 반전, 그리고 피벗을 가운데로 옮겨줄게요. 스냅 둘 다 켜주고 90도로 꺾어주겠습니다. 마스크 해제해주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줄게요. 푸바오에 맞게 조절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각지니까 다중의 상도를 높여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었고요. 다음으로 저장해줄게요. 익스포트 GLTF로 노멀 체크해주시고 GLTF 2.0 익스포트 파일을 저장해주고 블렌더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블렌더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네모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주시고 파일 가져오기 GLTF 눌러주세요. 푸바오 불러오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네, 불러와졌습니다. 여기서 위에 뷰포트 쉐이딩 눌러주시고 카메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이 네모가 최종으로 이미지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화살표를 누르고 카메라를 선택하겠습니다. 뷰 눌러주시면 여기 아래에 카메라 투 뷰가 있어요. 카메라 투 뷰 눌러주시고 가운데에 휠 눌러주시면서 돌려주시면 푸바오가 보입니다. 그리고 시프트 누르면서 시프트와 함께 가운데 휠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이동해 줄 수 있습니다. 휠 돌려서 확대, 다시 축소, 옆에 뷰포트 쉐이딩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저는 1920, 1080으로 내보내겠습니다. 크기 설정해주고 내보내는 엔진을 EV가 있고요. 저는 사이클스가 조금 더 현실감 있어서 사이클스로 바꿔주었어요. 근데 사이클스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장치에서 GPU 계산이 있으면 GPU 계산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배경을 쉐이드 스무스 눌러서 조금 부드럽게 만들고 머터리얼 들어가서 저는 색깔을 바꿔줄게요. 기존에 있는 머터리얼 포 지우고 추가해서 거칠기 늘린 다음에 푸바오 색깔인 저는 이 색깔로 해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라이트 하나 더 추가해줄까요? 추가, 라이트, 포인트로. 네,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 이미지를 렌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렌더링 되고 있습니다. 사이클스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노마드 스컬프로 렌더링 하는 것보다는 뭔가 실제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밑에 지금 초록색이 있는데 이 초록색이 다 되면은 이미지 다른 이름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저장이 뜨면 최종적으로 이 이미지를 저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노마드 스컬프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늘 처음부터 새로운 형태를 만들면서 시작할 수 있지만 기존에 만든 것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기본형이 될 형태를 만들고 저장해 놓으면 그걸 활용해서 계속 응용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런던 기념품 시리즈를 만들며 제작했던 저를 닮은 비버, 이 캐릭터를 계속 쓰기 위해 그 다음에는 기본형으로 얼굴을 저장하고 몸을 변형해서 여러 가지 형태와 동작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캐릭터 기본형을 만들어 놓으시면 동작을 변형하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추후에 캐릭터 만드는 과정은 따로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그리고 단축키 활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저는 노마드 스컬프 작업할 때 키보드는 따로 쓰지 않지만 노마드 스컬프 기초 강좌 영상에도 알려드린 손가락 2개와 3개는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손가락 2개로 뒤로 가기, 그리고 3개로 앞으로 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세 손가락, 광원회전 세 손가락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도구 반지름 편집 세 손가락, 도구 반지름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광원회전이 쉐이딩 탭에 들어가서 회전을 하는 이 두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간단해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자주 쓰는 건 마스크 해제와 반전이에요. 일단 조명을 맞추고 마스크를
해주고 나서 반전을 할 때 만들기 강좌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마스크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터치해서 반전, 마스크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터치해서 반전, 그리고 마스크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쓸어서 마스크를 해제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마스크에 들어가서 지우기나 반전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따로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해줄 수 있어서 저는 자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용해주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는데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위쪽에 인터페이스에서 쉽게 생성하고 꺼줄 수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그리고 작업 내역, 원근은 따로 카메라에서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밑에서 쉽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꾹 누르면 시야각을 변경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격자, 특히 저는 이 솔로와 마스크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솔로는 물체가 2개 이상일 때 선택한 하나만 볼 때 자주 쓰고요.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만들 때 자주 쓰고 있는데요. 다리 사이 등 인접한 면이 있을 때 이 사이는 잘 안 보여서 조형을 하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이럴 때 마스크 선택자 툴로 지금 가릴 부분을 마스크 해주시고, 이렇게 안쪽이 잘 안 보여서 작업하기 어렵다면 마스크 눈, 이렇게 안쪽을 쉽게 작업해 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선택자 툴로 마스킹 해주고 솔로를 켜도 아랫단 단면밖에 안 보이잖아요. 더 넓어진 다리의 단면은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선택해 주시면 단면의 모양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툴입니다. 복셀 역시 꾹 누르거나 취소, 위로 올려서 해상도를 변경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복셀을 들어가지 않아도 편하게 복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도 굉장히 자주 쓰죠. 면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와이어를 자주 씁니다. 그리고 데시메이션은 이미 했는데 부분만 수정하고 싶을 때, 혹은 부분적으로 밀도를 높이고 싶을 때, 모서리 부분이나 특정 부분의 메쉬 배열로 인해서 조형이 되지 않을 때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동적 토폴로지입니다. 동적 토폴로지를 사용하면 조각 도구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메쉬를 분할하거나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 메쉬를 더 세밀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더 단순화해 줄 수 있는데요. 동적 토폴로지 활성화 기능을 해주시고 디테일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복셀리 메쉬로 이렇게 해주는 것과는 비슷한데 툴에 적용을 해주는 거라서 주름 툴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더 높게 설정하고 쌍꺼풀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더 높은 메쉬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작업할 때 전체의 밀도를 복셀리 메쉬나 다중해상도로 높여주면 이 파일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하지만 이 동적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만 작업을 해주면 이 부분의 메쉬를 분할해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높여주는 것보다는 용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뒤로 가기. 동적 토폴로지를 여기서 눌러주시면 대칭 아래에 활성화된 게 보이고요. 이 동적 토폴로지가 필요 없을 때는 끄고 작업을 해주시면 메쉬에 영향 없이 작업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복셀리 메쉬를 이 상태에서 해주었을 때 동적 토폴로지의 값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끄고 만드시거나 아니면 다시 재설정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밀도를 높여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낮춰주실 수도 있습니다. 조형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의 메쉬 배열을 새로 바꾸고 싶을 때, 혹은 부분적으로 뭉개고 새로 만들고 싶을 때는 값을 낮춰주고 부드럽게 툴로 이렇게 문질러서 아예 형태를 없애주는 거예요. 여기서 복셀리 메쉬로 면을 다시 균일하게 만들어준 뒤에 부드럽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복셀리 메쉬를 여기서 해도
브러쉬로 이런 메쉬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 이 부분을 동적 토폴로지로 낮춰서 뭉개주고 다시 복셀 메쉬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5번째, 파일 관리하기. 내가 만든 파일을 따로 백업해 놓고 싶거나 아이패드 용량이 적은 경우 GLTF, OBJ, STL 파일로 익스포트해서 파일에 저장해주시면 아이클라우드 등에 따로 보관하시면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형을 만들고 저장한 뒤에 그걸 변형해서 작업하는 방법 외에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중간중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진도가 많이 나갔을 때는 하루 만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어플을 닫거나 해서 히스토리가 없어서 중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히스토리가 있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한 번이라도 작업을 하면 이전 단계가 사라져서 많이 작업한 게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 단계별로 저장을 해두시면 아예 그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하거나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 더욱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여기에 단계를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조금 더 만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되면 많이 작업을 했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 이미 돌아왔지만 아깝게 더 좋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재차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외주 업무를 할 때 보통 이런 다른 이름을 저장을 많이 해놓는 편인데요. 수정 사항이 생겼을 때 메쉬가 정리된 상태에서 잘라서 고치기보다 이전 단계로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정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외에도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은 OBJ 파일로 저장을 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주 업무는 아니었지만 기본형 저장해 놓고 지금은 3시밖에 안 남았지만 3시, 9시, 6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마지막에 완성하고 나서 최종도 저장해두는 편입니다. 6번째, 결과값 업그레이드하기. 내가 만든 이 형태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쉐이딩 탭에서 빛을 추가해서 그림자를 만들어 현실감을 주고요. 배경지를 만들어서 빛을 반사해서 실제감을 주는 거예요. 이 배경지는 물체가 굴절일 때 조금 더 큰 차이를 보여요. 포스트 프로세싱을 켜주고 반사를 체크해주면 이 배경지 유무가 큰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스트 프로세싱도 결과값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반사하는 물체가 있을 때는 꼭 반사를 체크해주고 저녁 조명으로 빛을 확산시켜주기도 하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으로 어두운 부분을 더 강조해주기도 하고 톤 매핑으로 채도를 조금 높여주기도 하고 컬러 그레이딩으로 색상의 균형과 분포를 제어해줍니다. 공률을 체크해주면 이 모서리 부분이 더 강조돼서 이 물체를 조금 더 강조해줄 수가 있어요. 그 외 기능인 비네팅, 그레인, 선명도, 픽셀 아트 등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 물체에 맞는 포스트 프로세싱 값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렌더, PNG 내보내기를 통해서 내가 만든 3D를 이미지로 저장해 주세요. 이미지 저장 완료. 여러 팁들을 알려드렸지만 결과값을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큰 방법은 내 조형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겠죠. 조형 실력을 늘리기 위해 일단 많이 보고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고 비교해가며 작업하거나 저의 만들기 강의 예제를 따라하며 기능을 익히며 어플에 익숙해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보다 눈이 빠르게 늘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에 문제점이 있는 걸 알더라도 고치기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럴 때 조급해하기보다 방법을 파악하고 보고 만들다 보면 손이 눈을 따라가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조형 관련해서는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원론적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질문해 주시고 함께 즐겁게 작업해 보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